네, 정말 가슴 아픈 일인 것 같습니다. 그 감정 노동을 가장 많이 하는 직종을 조사해 봤더니 1위가 승무원이더라고요. 제가 그 승무원을 5년 정도 했었고 네. 또 감정 노동자들을 교육하는 서비스 교육이라고 하죠. 친절 서비스. 그 교육을 제가 15년 정도 네. 하고 컨설팅을 진행했는데요. 누구보다도 그들의 비애와 현실에 대해서 할 말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이제 오늘은 특히 그 친절 서비스를 바라보는 좀 왜곡된 시선에 대해서 그리고 또 몰상식한 고객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네네. 이유는 제2의 어떤 노예제도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각각의 직업에 대한 존엄성이 있고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갑과 을이라는 네. 그 부분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서로 내가 이 위치에 있으니까 그 밑에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는 뭐 막대해도 된다라는 어떠한 그런 문화가 자꾸 네네. 자리매김되면서 노예제도가 될까봐 사회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네네. 뭐 직종을 보면 사실은 아나운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제 마음을 감정에 제가 노출됐어요. 거의 깜짝 놀랐어요. 모든 직종이 이제는 감정 노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아까 뭐 그 고객 만족 서비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하자면 저는 그 부분이 위에 관리자들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도 하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윗분들 같은 경우 사실은 그 고객 만족 서비스라는 것이 해외에서 왔는데 해외는 접점에 있는 그러니까 접점에서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에게 권한 이임을 해요. 그래서 당신들의 책임하에서 알아서 하고 책임은 내가 진다인데 저희는 조금 친절하게 너희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점수를 매겨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좀 안 좋은 처벌들을 많이 내리기 때문에 네네. 어쩔 수 없이 감정 노동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이나 컨설팅을 하면서 직접 고객들에게 여쭤봤어요. 네. 한 500명의 고객에게 설문을 해봤습니다. 직원에게 진짜 받고 싶은 인사는 어떤 거냐라고 했더니 저희는 배울 때는 뭐 90도 인사하고 45도 인사를 하고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런 매뉴얼이 정해져 있는데 고객들이 정작 원하는 것은 제발 눈 보고 인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친절 교육 서비스를 할 때 전화를 받으시는 분이나 안내를 할 때 네, 친절히 모시겠습니다. 뭔가는 하는데 정보 아까 말씀드렸던 정보는 없는 거예요. 아, 제가 안내해드리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누구한테 물어보고 오고. 또 전화를 자꾸 돌리고 하다 보니까 고객은 화가 나는 건데 그러한 것들을 책임질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게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시스템의 부재에서 오는 과잉 친절. 예, 근데 승무원들은요. 사실은 감정 노동이지만 보호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비행기가 이제 하늘을 뜨게 되면 그 안에서 물론 청소부도 되기도 하고 왜냐면 화장실 청소도 해야 되고 길거리 청소도 해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경찰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술을 상당히 많이 드신 분이 좀 취하세요. 그러면 별의별 짓을 많이 하시거든요. 행동들을 뭐 문을 열기도 하겠다 그러고 술을 더 달라 그러기도 하시고 그러다 보면 저희가 묶어놓기도 할 수 있어요. 그분을 권한을 주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묶어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수갑까지 채울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권한이 있는데 사실은 접점에 있는 판매원들은 그런 권한들이 없어요. 항공사에서도 사실은 서비스를 가장 잘하는 이제 S 항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항공사가 무릎을 꿇고 하는 서비스를 합니다. 저는 좀 부담스러워요. 근데 그 문화에서는 그게 최고의 서비스라고 하는데 그걸 보고 최고의 항공사가 그렇게 하니까 한국에도 그렇게 들여와. 그런 다음에 이제 항공사뿐만 아니라 패밀리 레스토랑이라던가 그런 쪽에서도 무릎을 꿇는 서비스를 하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문화에서는 상당히 불편하고 미안하죠, 그들한테. 그러니까 어떤 체계적인 거, 환경, 문화는 생각하지 않고 좋은 걸 그냥 들여오는 것, 그것 또한 문제죠. 승무원 했잖아요. 그러니까 승무원처럼만 교육시켜달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승무원에 물론 그 친절하게 웃고 자세 뭐 예쁘게 서비스하는 것도 있지만 그 뒤에 이면에 또 다른 서비스가 있거든요. 제도적인 게. 그러한 것들은 무시하고 그렇게 웃으면서 다 뭐 친절하게 대해주는 걸 해달라고 하실 때 정말 답답합니다. 그렇군요. 저 엄청나요. 사실은 그 콜센터 일하시는 분들 녹취한 거를 다 들어요. 근데 그 들어서 만약에 100명이면 1등부터 100등까지를 정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제 그 성적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듣다 보면 정말 깜짝 놀래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일을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 외상 치료를 위한 뭐 관리들도 많이는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이 사람들의 그 힐링을 해줄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칭찬을 해줄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은 하는데 병원까지 가는 분들은 못 봤지만 확실히 우울증 증세를 보이는 직원들은 많습니다. 소장님 말씀하시죠? 그 한 업체가 고객 서비스 센터에 오시는 분들이 이미 화가 나 있잖아요. 저희가 만났던 고객사에서는
오물을 고객이 들고 와요. 처음부터 들고 오셔서 고객 서비스 센터에 있는 직원들에게 뿌려버리는 분도 계셨고요. 정신병원에 가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정신병원에 가셔야 되는 분인데 경찰서에 가면 늘 직원 탓이었어요. 나는 그런 적이 없다. 얘가 화나게 했다라는 게 많았고요. 예. 또 칼도 들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막 폭행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책을 마련을 했냐 하면요. 우선 CCTV를 달았고 CCTV에 무조건 녹취가 되는 CCTV를 달았고요. 그다음에 이 단 있죠. 고객 그 만나게 되는 단을 좀 높였습니다. 높여서 고객이 직접 폭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뭐 그 놀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막 여름이나 이럴 때 되게 많이 기다리게 되지 않습니까? 많이 기다리게 되면 고객도 많이 화가 나요. 불쾌지수 네, 불쾌지수가 많이 높아져요. 그러면 어느 순간 이제 화풀이 대상이 저 친구가 웃지 않아. 뭔가 기분 나빠. 그래서 나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는데 라고 얘기했을 때 조금만 기분 나쁘게 하면 이제 폭행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매년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매뉴얼을 만들어낸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선은 고객에게는 친절하게 대하되 고객이 혹여 폭행을 당하면 무조건 쓰러져라. 어머, 그게 매뉴얼이에요? 네, 매뉴얼이에요. 무조건 쓰러져서 기절한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은 119 불러주세요를 크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선은 고객이 놀래요. 그리고 미안해하죠. 그리고 끌려가게 하는 걸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정말 고육지책이겠죠. 네네네, 그런 겁니다. 그게 대안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쓰러질 연기를 합니까? 예.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지 않으면 접점에 계신 화가 이미 나 있는 고객을 컨트롤하기가 힘든 거예요. 친절함은 서로에 대한 배려인 겁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누군가를 희생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서비스직에 계신 분들은 당연히 친절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고객이 지갑을 여니까요. 네네. 하지만 몰상식한 고객에게까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서로 전문가로 인정하는 문화가 형성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